달러 값이 폭락한다. 그래서 킹달러가 몰락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강세, 다시 말해서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 말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9개월 사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8%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킹달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강달러라는 말도 안 씁니다. 왜 안 쓰냐고요?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100m로 떨어졌거든요. 100m로 떨어졌잖아요. 99.4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킹달러라는 말도 없어졌고요. 강달러라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예,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작년 9월 27일까지만 하더라도요. 114.1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 현재입니다. 7월 13일 현재 99.47을 기록했습니다. 9개월 새에 12.8%가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4.58이 떨어졌습니다. 14.58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 전체적인 추세선을 보면 말입니다. 2022년 1월 3일에 96.21까지 빠진 적이 있거든요. 지금 모양새는 쭉쭉 빠져서 말입니다. 예, 이게 달러 인덱스의 모양새, 달러의 가치가 계속 하락할 조짐입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려가야 돼요. 미국 계속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뭐 고용시장이 괜찮고요. 예, 여기다가 소비자 물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0.25% 금리를 올리고 더 이상 안 올린다. 이게 최종 금리다. 이런 얘기가 뭐 시장에 바다하게 이게 퍼지니까 달러 인덱스도 쭉쭉 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우리가 진짜 명심해서 오늘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달러 인덱스. 이거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100 이상이면 달러가 강세고 100 이하면 달러가 약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6개 통화를 보자고요. 유로화가 57.6%를 차지합니다. 일본 엔화는 13.6%고 비중이에요. 비중. 영국 파운드는 11.9%고요. 캐나다 달러도 9.1%, 스웨덴의 크로나는 4.2%, 스위스 프랑은 3.6%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비중이 가장 많은 유로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유로화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중앙은행 20이라고 하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요. 지금 4%입니다. 그런데 또 올릴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올릴 거예요. 왜? 물가를 못 잡았어요. 유럽 물가를 못 잡아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있는 유로화를 다 빨아들인다는 이야기잖아요. 빨아들이면 유로화의 어떤 총량이 줄어듭니다. 달러는 그대로인데. 그럼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달러를 주고 유로화를 사야 됩니다. 더 많은 달러를 주고.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지겠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영국 파운드는 또 어떻습니까? 금리 올리잖아요. 영국도 금리 올립니다. 캐나다 달러,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말입니다. 금리를 동결하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스위스나 스웨덴도 유럽의 국가들이잖아요. 마찬가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따져본다면 결국 말입니다. 달러의 약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각국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달러의 어떤 가치가 그 정도의 상황을 지켜주는데, 특히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멈춰야 되는데 멈출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달러 약세는 한동안 갈 겁니다. 한동안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러 약세는 앞으로도 심해질 거다, 그런 예측 가능하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요,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원화는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강세로 갈 겁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는 한. 이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7월 17일 현재 달러당 1266.6원이거든요. 1266.6원. 쉽게 말하면 달러의 강세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달러의 강세가. 지금 오늘도 지금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1269원까지 조금 올라갔네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입니다. 시장은요 달러의 약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25일에 1442.2원 이거 이제는요 킹달러나 강달러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제 저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 또 다른 문제긴 해요. 뭐 원달러 환율을 예측하고 맞추는 것은 뭐 신도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달러의 약세가 점쳐진다는 사실 정도만 오늘은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달러의 약세가 점점 점쳐진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새마을공고 같은 그런 위기가 크게 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융위기가 크게 펑 하고 터졌을 때 이거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 달러에 대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요. 뭐 어떨 때 보면 진짜 인정사정 없이 변한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게 말입니다. 그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환율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같을 때는 환율도 조심해야 됩니다. 워낙 변화가 무쌍하니까 조심 안 하고 그냥 시장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도요. 뭐 시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 달러를 모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달러를 모으시는 거는 뭐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게 시장이 뭐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달러를 모으시는 분은 저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그냥 쭉쭉 모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굳이 말입니다. 내 소신까지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달러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깊게 해보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